한국인들은 투부정사를 너무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 이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거를 단단하게 해놔야 원어민하고 실제 마주쳤을 때 이게 입 밖으로 나옵니다. 바로 이런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은 결국 대한민국 성인 학습자들의 전체를 대표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요리하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동사는 뭔가? 당연히 cook이겠죠? C-O-O-K. 그런데 뭐 요리를 만들어주다라고 할 때 cook 외에도 어떤 동사를 쓰던가요, 원어민들이? make를 쓰죠. 아니, 요리하다 어떨 때는 make를 쓰고 어떨 때는 cook을 쓰는데 둘 다 뭐 아무 차이가 없나? 아니면 좀 뉘앙스의 차이가 있나? 이런 궁금증을 오래전부터 가졌는데 이제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해요. cook이라는 건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요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make 자체만 보면 요리하다라고 떠올리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맥락 속에서 음식을 만들어주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요리하다 자체에 더 충실한 단어는 뭘까요? cook이겠죠. make는 그러면 cook만큼 많이 안 쓰느냐? 솔직히 더 많이 쓰거든요. 그럼 어떤 뉘앙스 차이가 있냐? cook은 기능적인, 기계적인 느낌의 그냥 요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make는 정이 묻어나는 느낌을 줄 때가 상당히 많아.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희 외할머니는 항상 갈 때마다 시루떡을 만들어 주셔. 이걸 더 많이 쓸까요? 아니면 한국말로 시루떡을 요리해 주셔라고 할까요? 저는 만들어 주시다 혹은 해주다라고 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기반으로 이제 예문을 한번 보면, 저는 요리하는 거 뭐 썩 좋아하지는 않아요 할 때 두 개의 문장을 제가 드릴 테니까 어떤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운지 좀 맞춰보실래요? I don't really like to cook. 1번 I don't really like to cook. 2번 I don't really like to make. I don't really like to make. 어떤 게 더 맞는 올바른 영어일까요? 1번이죠. cook은 뒤에 목적어가 없더라도 그 자체로 자동사로서 요리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게 문법적 차이라는 거죠. 한 번 더 I don't really like to cook. 한 번 더 I don't really like to cook. 설거지 하시다가 한번 쭉 따라해 보시죠. I don't really like to cook. 목적어 없어도 말이 되죠. 근데 I don't really like to make 하면 그건 요리도 아니고 아무 뜻도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이때 make는 타동사라고 그러거든요. 이 타동사라는 것은 목적어가 꼭 있어야 돼. 즉 무엇을 만들다 혹은 누구에게 무엇을 만들어 주다, 이런 목적어가 꼭 수반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I don't really like to cook 이건 되고 I don't like to make는 안 되는 영어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 그 사람은 요리를 잘한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이를 사랑한다. 어떤 아빠에 대한 얘기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더 잘하면 좋을까? He cooks well and he loves kids. He cooks well and he loves kids. 그럼 이때 cooks well은 역시 자동사로 쓰여서 목적어가 필요 없죠. 그냥 요리 잘하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어때요? He makes foods well. He makes foods well and he loves kids는 어떻게 들리세요? He makes foods well. 알아는 들을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어요. 원어민들에게 이 문장, 이런 표현을 그렇게 많이 들어본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cook은 여러분 정이 묻어나는 이모션한 그런 게 좀 느껴지는 요리하다입니까? 그냥 요리라는 기능적인 요리를 잘한다는 말입니까? 기능적으로 요리를 잘한다는 거죠. 따라서 he cooks well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퀴즈. 저희 엄마는 항상 저에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리를 해주셔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My mom always makes me my favorite dishes. 한 번 더. My mom always makes me my favorite dishes.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말도 똑같은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요리해 주신다 보다는 해 주신다 혹은 만들어 주신다를 훨씬 많이 쓰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My mom always cooks 이런 것보다는 makes me my favorite dishes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퀴즈 드려볼게요. 친구가 우리 집에 자고 갔어. 자고 가는 게 아직 안 갔어. 근데 아침에 일어났어. 야, 너 아침 내가 뭐 좀 만들어줄까? 이러면 cook보다는 확실히 Can I make you something for breakfast? Can I make you something for breakfast를 훨씬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원어민들이. 자, 만들어준다고 훨씬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Can I make you something for breakfast를 훨씬 많이 들어보고 좀 더 빈도수가 높고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 방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cook은 좀 더 기능적인 기계적인 느낌, make는 좀 더 정이 묻어나는, 정이 느껴지는 그러한 동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김재우의 기초 영어회화 100 데이 29를 보면 창가 자리를 요청드렸어요.
이렇게 돼 있는 문장이거든요. I asked for a window seat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저희 신 박사님이 여름에 가족분들과 여행을 갔는데 요거하고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었어요. 뭐냐면은 어떤 방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조용한 방 달라고 그랬잖아요 하는 것을 로비 가서 일종의 컴플레인을 하려고 갔대요. I asked for a quieter room. quiet의 비교급인 quieter 이건 고사하고 ask for가 절대 안 나오더라는 거야. 그냥 I want를 못 벗어나겠다라는 거죠. 이런 I ask for가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현실 real life로 들어가면. 이런 거를 간과하시면 안 되고 이런 기본적인 거를 단단하게 해놔야 원어민하고 실제 마주쳤을 때 이게 입 밖으로 나옵니다. 이거 사실 내가 미드에서 옛날에도 많이 봤어, 이 문장을. 야, 누가 니한테 조언해달라 그랬어? 이렇게 하는 대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ask for를 열심히 잘 쓰는 연습을 하고 ask for를 잘 써야 되겠구나라고 내가 생각을 못했던 거야, 오랫동안. 일반적인 한국 학습자들은 이랬을 것 같거든. I never told you to give me advice. 이런 식으로 영어를 했을 것 같은데 실제 네이티브 스피커는 I didn't ask for your advice라고 했어요. I didn't ask for your advice. 일단 단어 자체는 하나하나 다 뜯어봤을 때 어려운 거 없거든. 근데 결국 영어가 가장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이유가 한국어가 간섭이거든, 솔직히. 그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성인이 돼서 영어 공부를 하면은 한국어 간섭이라는 것은 뭐 전문 용어라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부인할 수가 없어. 근데 한국말이 야, 내가 언제 니한테 조언해달라 그랬디? 이렇게 생각이 나거나 내가 조언 너한테 해달라고 그런 적 없거든? 이래버리니까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따라서 I never told you. 그리고 ask를 쓰더라도 이렇게 했을 것 같아. I didn't ask for 이렇게 안 하고 I didn't ask you to give me advice 이렇게 했을 것 같아. 무슨 뭐 배달을 시킨 상황이거든요. 배달을. 야, 근데 피클 좀 더 달라고 했어? 이럴 때 Did you ask for extra pickles? 이때 ask for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ask for 쓰기가 쉽지가 않아. 저 이거 느낀 지 한 10년 채 안 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느낀 거는 한국인들은 투부정사를 너무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 이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해달라고 하다 할 때 자꾸 ask somebody 투부정사를 굉장히 많이 써. 그냥 ask for 명사를 쓰면은 되게 간결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때도 만약에 영작을 해라 그랬으면 이랬을 것 같거든. Did you ask them to give us more pickles? 이렇게 영작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 근데 그게 아니고 Did you ask for extra pickles?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 어떤 학생이 이제 교수님에게 시간이 부족해서 시간 좀 더 달라고 했다. 이럴 때도 I ask for more time.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근데 한국인들은 ask the professor to give me more time.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죠. 이럴 때 for를 써버리면 굉장히 영어가 수월해진다는 것을 제가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참 인내와 고통과 시련의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그걸 가만히 생각하고 조밀조밀하게 했더니만 저도 또 그 2, 3년 전보다 조금이라도 원어민 만났을 때 영어가 좀 더 수월하게 되더라고. 되게 뿌듯하더라고. 야, 그래 내가 통대 나오고 옛날에 동시통역 입시학원에서 내가 정말 이대 번역 에세이 수업까지 했던 사람인데 정말 어려운 수업 했는데 내가 이런 기초에서 나도 많이 막혔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씩 혈이 뚫리는 거야. 카페에 갔는데 원어민 남자 혼자가 떡하니 앉아있어. 되게 외롭게. 그래서 내가 말을 붙였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오셨냐, 뭐 하시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이 되게 잘 되는 거야. I didn't ask for your advice라든지 I asked for a window seat 이런 걸 연습을 되게 많이 했다는 거죠. ask for를 간과하지 않았다. 이것이 또 제 영어가 한 단계 발전하는 요인이 됐고 바로 이런 저의 개인적인 경험,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은 결국 대한민국 성인 학습자들의 전체를 대표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거를 저를 믿고 잘 따라오시면은 학습의 프로그레스의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히 저와 같은 방향으로 늘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꼭 여러분 것으로 만들기 바라겠습니다.